보신 것처럼 이 대표의 변신에 가까웠던 우클릭 행보,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앞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. 여당은 보여주기식 쇼에 또 당했다고 비판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, 이 대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황 기자, 그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법에 담는 것, 그건 어려워진 거죠? 예, 일단 야당이 여러 절충안들을 내놓곤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업계가 요구했던 특례 조항이 반영된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. 물론 민주당은 특례 조항만 따로 떼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면서 반도체법 2월 내 처리를 공언하고는 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법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. 결국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이 큽니다. 네, 이 대표가 좀 예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,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이 업계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잖아요. 네. 자, 그럼 당내 반발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당내 우려와 반발은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52시간 예외 적용은 좀 전혀 다른 성격이란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 민생지원금 포기에 이어서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거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 등은 일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직접 표로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. 하지만 표 결집력이 강한 양대 노총의 집단적인 반발을 이 대표가 무시하긴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. 네. 근데 혹시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이 당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다 내려놓느냐, 이렇게 비판한 것도 한 원인이 됐을까요? 예, 오선 중진 의원인 이인영 의원이 어제 SNS에 장문의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. 민주당 노동가치에 반하는 이런 주장은 실용이 아니라 퇴행이라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라며 상당히 강도 높게 이 대표를 비판했는데요. 또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은 민주당다운 길을 가야 한다며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. 이 대표의 우클릭으로 생긴 공간을 비명계 주자가 치고 들어오는 모양새인데 비명계와 당내 통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이 대표로선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. 네, 뭐 저희들이 이 대표가 우클릭한다 이렇게 보도를 할 때도 이게 정말 이어질까, 어쩔까, 진정성이 있냐,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, 그럼 이 대표 앞으로 뭘 해도 좀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요? 예, 이 대표가 흥묘 백묘론을 꺼낸 건 지난달 22일이죠. 윤 대통령 구속 사흘 만이었습니다.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변신이란 해석이 그래서 나왔었는데요. 다만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 자체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번 한 번은 모르겠지만 또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나온다면 우클릭 행보 자체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. 여당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 어떻게 봅니까? 어떻게 대응합니까? 그리고? 예, 이 대표가 외연 확장으로 이슈 선점에 나선 데 대한 여론의 변화 여부는 주의 깊게 보면서도 이 우클릭 행보가 여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나쁠 건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이른바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셈이란 겁니다. 여당이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이슈가 많은데요.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로 처리하지 못했던 걸 이 대표가 실제 합의를 해주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고,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진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 네, 뭐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좀 편하게 해주는, 그리고 필요한 부분,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. 잘 들었습니다.